경제와 안보가 지금 어려운데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전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었나요, 변호사님?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한날 한시에 사의 표명 말이죠. 처음 있는 일이고, 네, 그리고 지금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가 자꾸 터져 나오고 있는데, 네.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지난 20일 검찰이 이 게이트 사건 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 등과의 공범 관계다. 네. 공소장에 적시한 그 발표한 것이 지난 일요일 20일이었죠. 오늘이 사흘이 지났는데 네. 그 순간부터 이 김현웅 장관은 자리를 못 지키겠구나. 사의를 표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네. 그 사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네. 사흘째 제가 얘기한 대로 사표를 냈고, 왜 사표를 냈는가 하면 네.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사건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겁니다.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휘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든지 지휘각서로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검찰 지휘관으로서 도저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네.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발탁해 준 대통령의 참모로서 법무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가 검찰 지휘관으로서 그 관계를 네. 원만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그 두 가지 이유로 그는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다음에 최재경 민정수석은 조금은 예외예요. 네. 그 이제 일부에서 MBN 아침 방송까지는 그가 이제 특검이라든지 검찰이 다시 29일경에 대통령 출두하라고 소환 네. 요구를 했다는 하는 것에 대면 조사하자 대해서 그랬죠. 그걸 조절하고 뭐 영향을 행사할 거 아니냐. 그다음에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이견서를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얘기 있었지만은 그 의도 더 이상 대통령을 지켜주기 어렵다. 지켜주기가 어렵다. 네. 자기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럼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본인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아무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물러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네. 해석합니다. 한간에는 워낙 칼잡이 중에서도 인격을 겸비하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특수통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유영하 변호인하고는 조금 맞지 않았겠느냐. 그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물론 검찰에 대한 경고성 사의 표명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아무리 칼제비가 유능하다 하더라도 이 네. 사건의 속성상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갈 때까지 가버린 이상 네. 민정수석이 어떤 꾀를 내든지 간에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간에 박 대통령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됐다. 네. 그럼 자기 한계에 부딪혔지요. 그건 법무장관하고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주 이 긴밀한 참모 관계에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자신의 본연의 의무에 맞게 근데 이 복귀를 할 얘기하기는 수가 정말 없다. 안 됐는데 네. 좀 민망한데 최재경 같은 사람이 민정수석을 이렇게 수락할 때 제가 조금 놀란 것이 네. 어떻게 저렇게 덥석 질 수 있을까? 자기가 아무리 유능한 칼제비를 하더라도 네. 대통령을 더 이상 보호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덥석 잡았을까? 네.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 의문 역시 풀렸어. 덥석 잡고 본 적 별 방법이 없다. 네. 양날의 칼이었던 모양이죠. 박 대통령은 이 사의 표명 수리할까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불행한 예측인데 제가 MBN에 오기 위해서 청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약속에서 받고 환승해서 네. 여기 충무로역에 내려서 걸어오는 동안에 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토요일 이 군중 집회가 있기 전에 네. 그 자리에 물러설 수밖에 없구나. 막다른 네. 길에 도달했구나. 우선 정부를 보면 국무총리를 지명해놓고 이 임식을 가지려고 하다가 도로 물렸고 네.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유일호 씨도
후임이 지금 지정돼 있잖아요. 어정쩡하죠, 입장이. 임종용 네. 씨로. 거기다가 또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명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사퇴해버리고. 네. 그러면 이 중추부, 행정부의 중추신경상층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이와 같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네. 갈등을 겪고 있는데 오늘 법무장관마저 자리를 던졌다고 봐야죠. 그럼 나머지 장관들도 네.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고 그것을 바라다 보는 휘하의 100만 공무원들이 제자리에서 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지요. 네.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참모들도 오늘 민정수석이 사표 내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해서 더 이상 네. 대통령을 보좌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여기 누가 나서도 조언을 해서 박 대통령을 그 자리에 계속 유지케 하는 방안이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이 MBN 현관을 들어서면서 이 반세기 전에 상정됐던 폼페이 최후의 날 인구 3만 도시가 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그냥 쏟아지는데 아무리 도망을 가도 결국 그 화산재 전부 압도돼가지고 3만 명이 이게 다 몰살해버린 그 폼페이 비극을 최후의 날. 이 영화 장면이 문득 떠올라요. 아니, 더 이상 박 네. 대통령을 누가 나서서 옹호해 줄 사람도 없고 그걸 지켜서 그 자리를 더 유지케 하는 방안이 완전히 바닥이 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뉴스에서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사표 내는 것으로서 이게 확인이 된다. 네. 물론 사상누가 취지로 말씀하신 거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무너지는 것보다는 대통령은 헌법상에서의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겸손하게 해나가겠다 얘기했다면 장관이든지 아니면 여야든지 어떻게 이 국면을 수습하기 위한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전망도 물론 비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이제는 일어서야 될 때 아닙니까? 대안이 있습니다. 네. 이 대안은 제가 10월 25일, 그 이제 한 달 좀 안 됐죠. 네. 10월 25일 박 대통령이 1차 사과 성명 한 직후부터 이 MBN에 출연해가지고 네. 이 일 해결하는 방법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것을 결심을 하고 네. 국회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사임하기로 결심했으니 황교안 총리 체제로 선거 관리를 하는데 동의하느냐. 네. 대통령 사임해버리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야당이 그 당시 형국으로 봐서 동의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신들이 추천해라. 김병준 씨 외에. 그럼 추천받아서 그 총리를 새로 세우는데 한 3주 걸릴 거예요. 네. 그러면 총리 인준되고 임명장 준 다음 날 사임해라. 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 체제가 3개월 안에 네. 들어설 수가 있다. 이 체제대로 가면 계속 대통령이 밀리게 되고 소용돌이 일어나고 집회가 계속되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망가지고 당장 미국의 새 대통령과의 물밑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접촉할 라인도 없고 네. 그러면 이 박 대통령이 트럼프 신 대통령하고 1월 20일 취임한 이후에 미국 대통령 1월 20일 취임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그럼 박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그이는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제가 이걸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얘기하고 지난 일요일 날 이 자리에서 제가 또 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안 될 때는 물론 야당은 탄핵 절차를 밟아라. 그건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것은 대통령 스스로 자의로 사임을 결단했을 때 시나리오고 네. 이게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니까 그러면 이 탄핵 절차를 밟아갖고 제가 25일 이후부터 계속 얘기하고 네. 바로 지난 1월 아침에도 여기서 제가 MBN을 통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네. 지금은 난국 수습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어찌 되느냐? 안 그러면 대통령 계속 버티고 촛불 집회는 계속 확대되어 갈 것이다. 확대되고 그런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불상사도 일어나고 그런 사이에 국가의 격은 자꾸 떨어지고 네. 경제는 계속 날이면 날마다 망가지고 외교도 불확실해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망가진다 이거죠. 망가져. 이게 국민과 땅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망가진다. 네. 이 망가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그걸 회복하는 데는
그 10배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대통령이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어쨌든 여야가 함께 오늘 김무성 전 대표도 대선 포기한다. 이제 탄핵 찬성과 그 길로 간다라고 했는데요. 여야는 지금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일명 질서 있는 수습이라고 얘기하고는 탄핵인데요. 오늘 발표 잠깐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합니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했지만은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겠지만 그분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제 입장에서는 업장이 무너집니다. 사퇴하신다는 기사가 떴는데 그 기자님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12월 21일 날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았고 지금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새로운 보수의 중심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나설지요. 지금 이런저런 정가에서는 물론 탄핵도 가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정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까지 여러 가지 설들이 무성합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DJP 연합처럼 대선과도 이른바 내각제 개헌까지 포함해서 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권력의 한 축으로 해석하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우선 탄핵은 헌법상 절차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현재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 그 임기 네. 마지막 날까지 임기를 지키는 마지막 날까지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입니다. 네. 그럼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국 수습 방법이 탄핵에 자기 지위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사임 결단해서 국회와 의논해서 선거관리 내각 만드는 그게 가장 네. 난국 수습의 빠른 길이고 혼란을 단축하는 길이 될 것이고 네. 새누리당 사정은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그거야 뭐 김무성 대표가 뒤로 물러서서 또 누구를 지지해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끼리의 얘기고 네. 이정현 대표처럼 무슨 새로 전당대회를 하겠다 또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나 비박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혁 신당을 만들겠다 네. 이제 이러는데 나는 양쪽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간판 바꿔 달고 당 이름 바꾸고 네. 페인트 칠 새로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정작 그 식당 안에 기물은 그대로 두고 지배인과 관리인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새 정당의 개혁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정현 대표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면 이 사태에서 그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고 네. 박 대통령의 막무가내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러려고 그러면 의원직을 내던지고 당대표를 해야지. 네.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며 대통령과 관계는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할 말을 해야 그게 국회의원의 소임인데 네.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가 된 것. 물론 이정현 대표 말고도 다 그랬어요. 막무가내로 호위무사 노사람은 그건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 그대가 그런 태도 때문에 원래 최순실 게이트로 확대된 데에 당신도 조미료, 방조자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무슨 당명 바꾸고 전당대 새로 해서 여전히 당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고 당을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로 만들어서 당론을 장악하고 공천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당을 김무성, 유승민 그분들이 또 그런 당을 만들어봤자 그게 또 도루묵이다 이거. 이건 원래 야당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네. 그러면 이 격변기에 정말로 정치 개혁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헌법 8조를 그대들이 다시 읽어봐라. 그래도 헌법 46조를 읽어봐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당 구조를 개혁해. 그것이 개혁이지. 네. 그러지 않고 이 국면을 호도하기 위해서 적당히 분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당명 바꾸고 그거는 국민을 또 속이는 일이다. 그리고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게 돼서. 남경필 지사하고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롭고 건강한 보수를 위해서 정당을 꾸릴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진정한 보수는 여기부터다라고 해가지고 신당을 만드는 또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해서 네. 말씀드리면 시청자들끼리 혹시 이해 못할 부분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보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데 흔히 우리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융합된 거다 이래버린단 말이야. 네. 그러면 보수가 뭐냐? 지킬 가치가 있는 게 경제민주화예요.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하고 시장경제 존중하고 복지를 있는 대로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부패를 방지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을 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을 이런 꼴로 하는 이 정당을 지킵니까? 그리고 국회를 이 모양으로 지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쪽에 줄 서고 호위무사 노릇하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인 것처럼 김진태 의원처럼 말이지 촛불이 바람에 불면 꺼진다는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네. 대통령 지키기만 골몰하고 그럼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이런 질서를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게 비로소 보수적 가치인데 대한민국에 이거 전혀 지금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막연하게 우리는 애국 세력으로서 이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융합된 거고 좌파는 빨갱이라고 하면 이게 보수 세력이라는 거 이거는 부패 세력을 네. 칭하는 데 다름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8조, 헌법 46조에 충실한 그러한 정당을 일단 만들었어. 그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봐라.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실정이 날 때 이건 우리가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친박에 속하는 의원들 전원은 보수 세력이라고 칭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내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칸은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한데요. 이 많은 보수분들이 요즘의 사태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야당도 바로 이런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좀 준비가 돼 있느냐. 일주일 전에 비해서 야당은 전열을 갖춰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좀 달라졌나요? 지금 야당 네. 그 더민주당이 그게 진보 세력입니까? 그게 보수 세력입니까? 네. 그게 무슨 세력이에요? 그 세력은 새누리당하고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 근본에 충실해서 네. 그것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도록 그것을 이 전통화하고 비로소 그것이 세력화됐을 때 이건 보수 세력의 집단이다 이러는데 네. 지금 김양카 말씀에도 저는 얼핏 이해를 못하는 게 보수 세력 쪽에서는 이런단 말이죠. 그 어떤 집단을 말합니까? 그 어떤 집단? 어버이 연합을 말합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박근혜 이루고 이 국사 교과서 이 국정화 지지 찬성하고 그게 보수 세력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보수를 대표합니까? 네. 아니지요. 아니죠. 그 중에는 진정하게 보수 질서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 땅이 아직은 네. 이게 보수 세력이다라고 질서가 잡혀서 그걸 칭할 만한 네. 그 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이야. 네. 이걸 함부로 오늘 아침에도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가다가는 보수가 몰락하기 때문에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나서고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탄핵이 된다 이러더라고. 네. 그럼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보수는 뭐냐 이게. 자기는 지금 보수 세력의 일원이며 그가 보수 가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며 그가 말하는 보수 가치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네. 이거 한번 불러줘요. 한번 불러줘요. 네, 아니 저희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사회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가 얻고자 함에 있어서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마지막으로 공감했을 것 한 같아요. 말씀 할게요. 네, 변호사님. 맹작한 말씀인데 박근혜 네. 대통령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전대로 하면 군주는 네. 인의를 이룰 때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질고 옳고 어질지 못한다면 네. 나는 그렇게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을 때는 그러면 백성은 배고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네. 이 물이 크게 움직이면 배도 난파가 당한다. 민심의 쓰나미가 청와대 정무를 넘어 네. 관저 현관까지 지금 간 상태 아니냐. 네. 인의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빨리 결단하시라. 네. 토요일 날 집회가 있기 전에 금요일까지 대통령께서
제가 건의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퇴장의 길을 찾는 것이 네, 조금은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